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어떤 쇄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통합과 새 지도부 선출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어떤 묘책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준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당권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이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쇄신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 지방선거 굉장히 막중한 인물을 띄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민주당에서는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반성과 성찰 이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 쇄신책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당의 혁신은 간단합니다. 정당은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의 규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정당이 얼마나 원팀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당의 쇄신 방향인데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부동산 의혹된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이야기가 저는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당은 이제 선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권 전략, 집권 비전을 누가 잘 짜느냐 이것이 사실은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 대표라고 하는 분들도 지도자입니다. 그냥 관리형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야기 뭐냐면요. 차기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런닝메이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과거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영남 대권 후보면은 호남 당 대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권 후보가 좀 젊고 개혁적이면은 좀 나이가 있으시면서 안정감 있는 당 대표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다음 정부는 특정 계파라기보다는 모두가 민주당이 전체가 집권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지도자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최고위원 후보 중에 초선 의원들도 좀 나간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초선 의원들이 아마 독자적으로 모임을 내서 후보를 낼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구분을 초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개혁적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또는 청년, 여성, 또 지역 대표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마치 초선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분들일 수 있고 다선이라고 해서 개혁적인 분들도 그렇죠. 있고 또 당 쇄신에 대해서 강성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당내 개파가 나쁘다고는 하지만요. 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가치와 노선이 분명한 상태에서의 갈등과 경쟁은 적당히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초선이라는 것보다는 개혁적이다. 또는 어디 보여서 쇄신적이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기존에 있던 중진들, 재선 3선들과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크게 말하면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도 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선 의원들도 당대표에 나가느냐 이런 후보 나가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초선 의원들의 각 지도에서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지금 당내에서 중진하고 초선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듯이 보이는데요. 아직 당대표 전당대회에 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양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전에 비해서 초선들의 약진이 102명 중에서 한 분 이번에 탈당하셨으니까 101분 중에서 56분이 초선이거든요. 예.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한두 분은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쇄신의 목소리를 내겠죠. 네. 예. 또 짚어볼 만한 내용이 원구성 협상에 대한 부분. 어제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좀 재협상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던지셨는데요. 예. 지난해 원구성 협상 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관행을 깨고 18개를 다 민주당이 독식하고 그 바람에 독주 국회 합의 정치 기반 파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이제 의석수대로 하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7개 의석을 국민의힘이 가져왔어야 됩니다. 의석수로 따지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돌리는 것이 의회 정치의 복원이고요. 합의 정치, 의회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 두 분이 윤호중 의원, 박완주 의원 두 분 다 법사위원장은 여전히 민주당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새로 원내대표 지도부가 만들어져서 새로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민주당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을 고수할 거다. 결국 독주 체제, 일방 독주를 그대로 가져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박완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원구성 협상 재분배 논의는 가능하다라고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제 독주했다고 하는데요. 떠맡은 거죠. 국민의힘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떠맡은 거죠.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원 협상을 뭐 다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부의 혁신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플랜을 어떻게 잘 짜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외적인 문제는 좀 부차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 원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법사위원장 우리 주기 싫은데 나머지 7개도 그럼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제대로 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국회를 흔히 하는 과거처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은 7개라도 받고 국회 부의장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인지에 대해서 예. 저는 국민의힘도 절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 1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시네요. 그렇습니까? 그때도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말하자면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협박이고 밀어붙이기 아닙니까? 죠 이게 우리가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온 게 15대 국회 후반기부터고요. 네. 17대 국회부터 이게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는 1988년도 13대 국회 때부터예요. 이거를 민주당이 작년에 깬 거거든요. 원래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와가지고 똑같이 받으려면 받고 말란 말라 니들이 안 받아서 우리가 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거는 집권당 전국을 주도하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죠. 협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7 재보선 이후에 대통령이시든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든 의원총회든 말로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해놓고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가져가겠다는 유율배반적인 행동을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일정도 말입니다. 쇄신의 여지나 성찰의 방안 없이 그냥 지도부 선출 일정만 땡긴 거예요.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는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제 기억에는 1년 전에 원구성 협상할 때 여야 모습하고 아직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네네. 봅니다. 예. 이제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까지 1년을 했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1년 했는데 그 와중에 보여준 모습들이 야당 그냥 사보타지 외에는 보여준 게 없다. 공수처 때 이게 위원들 추천도 안 하면서 시간 끌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독주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인 지금 야권 통합이 먼저냐, 전당대회가 먼저냐, 당대표도 이제 뽑아야 되니까요. 그런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중진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에서 뭐 고성도 있었다. 뭐 서로 의견에 대한 갈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작년 총선 이후에 패배를 하고 난 뒤에 비대위 체제로 쭉 왔잖아요. 이제 당이 정상화되는 딱 과정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과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의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은 오늘 하자 내일 이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분 문제도 있고 사무처 고용 성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상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 논의는 시간이 필요하고 치밀한 과정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 주호영 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공백 상태입니다.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지금 유임돼서 의결기구로 남아 있을 뿐이지 공백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새로운 지도부 시간상으로 볼 때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다음에 당대당 통합의 문제를 밀도 있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통합의 대의가 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전당대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당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의견을 촉구하고 있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길면은 한 2주 갈 거라고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당이 새로운 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정치 일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본격 통합은 좀 늦춰지더라도 통합에 대한 큰 그림의 로드맵이라도 양당이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합의하는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면 어떻겠는가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조호영 권한대행이 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합당 그리고 전당대회 이 선후 관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본 바로는 합당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의견이 높은 것 같다 이런 거기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게 뭐 원론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 계산의 측면도 있고 있는데요. 네. 전대를 땡겨야 된다는 전대 주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전대를 뒤로 늦춰야 된다는 주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합당을 전대 앞으로 갖다 놓는 것은 전대 일정을 최소 2주에서 많게는 한 달을 늦추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라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인데 대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주호영 대표 대행의 거취를 빨리 정해라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일단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호영 대표께서 당대표 그 출마를 하게 되면 후보자가 되면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이 되잖아요. 아, 예. 선수가 심판이 되면 공정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입장 정리를 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 최근에 조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재보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즘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국민의힘에다가 사실 생기를 불어넣은 분이잖아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그래서 아마도 그 애정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예전의 분열이나 갈등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건강한 비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예민하잖아요. 합당 문제도 있고 전당대회 문제도 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합당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말하자면 훈수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당내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기자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뾰족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요. 조금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 활동 공간을 넓히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분도 정치 지도자시니까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김 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보시기에 야권을 향한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목소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원장님 저기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기 정도가 아니죠. 죽은 사람 살려놨죠. 뭐 이제 권영세 의원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었다고 우물이 네. 있었습니까 거기? 목말라 다 죽어가는데 우물 파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섭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합당하지 말고 입당시켜라, 지분 주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하고 전대 이후에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영 지금 권한대행께서 본인의 욕심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본인이 내가 당대표 나가는데 안철수 당하고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되면 그쪽 지분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에 출마했던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와 같이 했던 분들이 국민의힘 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은 이제 조영 대표 지분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계산들이 다 깔려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신 거죠. 불편하신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 주고 가는 당을 살려줘도 특별히 나한테 존경도 안 해주고 주는 게 없더라. 그럼 뭐냐? 당 잘 될 필요 없어. 나는 나가서 킹메이커를 하겠어. 상황을 하겠어.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당 대표하는 것보다 대통령 후보의 멘토가 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있더라.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제3지대라는 표현은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표현은 제3지대에서 그러면 그 두 분이 만나고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 날카로운 분석하셨는데 예. 같은 맥락에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벌써 이제 그 가이드라인은 쳤습니다. 신당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예.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셨잖아요. 제3지대 정당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예. 제3지대 정당은 강력한 여야당 사이에서 입지를 만들기가 우선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총선을 앞둔 시점도 아닌데 말하자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모은다든가 낙수 정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 기반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판이 안 만들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수를 쓰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 허술룩하신 분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역시 역할 공간을 넓히시는 것이고 정치적인 주요 지도자로서의 자기 입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는 유석거리가 되겠지만 예. 거기서 의미 있는 정치적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고 5월 달에 다시 뭐 별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 둘은 그럼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을까요? 안 하는 모양이죠. 윤석열 총장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화 안 한다는 이야기죠. 나한테 5월 달까지 전화해라. 그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짐작한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무혈 입성이지 경선하러 들어가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름 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걸 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밖에 작은 플랫폼 정도를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고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는 정당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금태섭 의원하고 격이 안 맞는데 무슨 두 분이 정당을 만들겠습니까? 표현하자면은 제 금태섭 의원 데려다가 이제 심부름 시키는 거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최근에 언론사 인터뷰도 조금씩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책도 출간이 된다 그러고 뭐 어떤 그 사회, 정치, 경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한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신이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뭐 공부하고 있다.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검증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있으면은 검증받으러 바로 나오셔야죠. 사실 대권 주자라는 분이 1년, 2년 정도는 검증받고 성과를 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새정치 한다고 해서 결국 뭐 아무런 10년을 했는데도 새정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지도 못한 사람 우리가 신뢰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최근에 낼 때 자당에서 자강을 해야 되는데 네. 밖에서 그 사람을 찾으면 안 된다는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그 일환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영입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지금 윤석열 총장께서 총장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행보를 보면 지금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 안 나옵니다. 예. 최근에 나온 두 가지 책 종류의 내용만 보더라도 조국을 반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의 정치적 정체성이 말하자면 약간 진보적인지 약간 보수적인지 이런 게 안 드러나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 비해서 어떤 분들이 옆에서 계신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도 분명하지가 않고 예. 이 부분을 본인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이게 정치권에서 볼 때 방향이 어느 쪽인지 나와야 영입을 하든지 말든지 뭐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초보적인 단계도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비위 의혹 그리고 한국 마사회장 폭언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혹인 겁니까? 예, 전호관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청에 근무할 때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5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아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본인 업무와 관계되는 회사의 일감을 몰아줬다. 뭐
1억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미 서울시에 근무할 때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거기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영상도 뭐 저는 봤습니다만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사를 받는 것 같고요. 이 김은환 마사회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이제 좀 거친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욕설 부분은 녹취가 돼 있더라고요. 녹취가 돼 있다면은 제가 알기로 이제 법률적으로 거의 모욕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징계 절차를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같고요. 본인이 사표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전효관 비서관 문제는 이 정권 말기에 이제 공직 기강의 문제거든요. 이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처에 대해서 이제 공직 기강이 회의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다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관이라든가 총리 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의 문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거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즉각적으로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잘하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각적인 조치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이죠. 예, 이거는 뭐 LH 직원들 토지 투기, 공직자들의 토지 투기, 그 다음에 뭐 청와대만 보더라도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김상조 전 정책실장, 뭐 최근에는 박주민 의원, 뭐 이게 뭐 줄줄이 도덕적 해이가 이게 도대체 공직자 윤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시기 놓쳤다가 또 국정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해서 예. 초동 대처하신 것인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께서 초동 대처하신 거는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재보선 결과 발표를 할 때 각 언론사가 이제 당사를 막 찍는데 거기에 왜 내 자리를 안 마련했느냐.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이 당직자를 뭐 때렸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탈당을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윤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속 윤리위원회 해부됐다 하더라도 탈당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탈당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이런 분은 아닌데 했는데 예. 폭행에 뭐 폭언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가 없고요. 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은 윤리위원회 해부돼서 당 차원의 징계에 따라서 정치적 행로를 가는 게 아니라 네. 탈당을 해서 피해간 거 아니냐 예, 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본인이 탈당을 원하면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사과하고 반성은 했는데 정치 지도자라면 앞으로도 근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자성하고 자숙하고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는 신호를 보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고 그럴 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의 방법으로 탈당을 선택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윤리위원회에 직접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제소해가지고 탈당을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윤리적인 저는 문제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뭐 이분이 반성한다면은 전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른 뭐 이해 충돌과 달라가지고 직접적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마사회 회장의 욕설 파문에 대해서 바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인격과 품성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바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 있는 이 만연에 있는 탈당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풍토 이거는 뭐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네.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를 이 흔히 하는 진짜 좀 코미디 집단으로 보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 스스로에게 동료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저는 들이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국회개혁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어느 정당도 제안하지 않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국회 원구성되고 한 2, 3년 지나야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 빈번하게 이 일들이 터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늘 하다 보면요. 이런 그 국회 개혁 프로그램을 늘 정합니다. 윤리특위위원회를 외부인들로 구성을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삼진아웃제 하자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데 이번 국회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양 당이 모두 다 저는
반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청래 국민의힘 열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